요즘 미분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서민 편이 아니라 건설사 편이 된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뭐 여러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언론들도 건설사 편 들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막 정책들 나오니까 건설업계 살아날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축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 연구는 항상 늘 무조건 건설사한테 유리하게 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미분양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방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6월 기사죠.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답일까, 그러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27,080가구인데 전월 대비 2.8% 감소했지만, 이거 막 조정대상 지역 풀린다고 주정심 6월 말에 주정심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미분양 산 사람들이 나와서 생긴 거죠. 5월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그러면서 4월 대비로 얼마나 늘어났어요? 12,000가구. 그러면서 이제 막 미분양 관리 지역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풍선 효과로 특히 막 포항 같은데 들어갔잖아요.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 투기로 들어가는 멍청이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규제 완화한 거죠. 예민한 시장 자극 않겠다. 예민한 시장 자극하려고 규제 완화한 겁니다. 그런데 완화해서 하락을 막으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이번 대통령을 뽑은 대부분의 지지자들의 생각이고, 뭐 개뿔도 모르는 개돼지들은 말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가야 되긴 한데 또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죠. 어떤 지지자들은 뭐 때문에 지지했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심판, 집값 폭등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하락 측으로 밀든가 폭등 쪽으로 밀든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폭등 쪽은 막혔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규제 완화를 하는데, 너무 완화해가지고 확 올라가는 심리가 살아난다 이러면은 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지율도 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완화로 나오는데 세게는 못 나오는 거다. 그래서 6.21 대책도 보면 어때요? 비과세? 지금 뭐 조금씩 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뭐 문재인 정부 규제를 다 없애겠다 그렇게 하면 시장 자극 엄청나게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거 있어요? 실거주 의무 완화. 그래서 미분양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크게 들고 온 정책 두 가지를 따지자면은, 첫 번째는 6.21 대책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바로 들어갈 필요 없고 전세 놔도 된다. 이게 실거주 의무 완화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뭐예요? 해제되면 바뀌는 거. 일단은 뭐 주담대 LTV 올라가는데 요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DSR이 시행됐으니까.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도 뭐 2주택자, 3주택자 뭐 다 완화되는 상황이죠. 법인은 안 되지만. 그리고 뭐 추첨제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가점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낮춘다. 거기다 이제 또 전매 제한도 약해지죠.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남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거주 외에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미분양을 해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거죠. 자, 미분양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 빈집이 계속 남아있고, 그게 지속되면은 새 집인데 앞으로 점점 더 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가지 혜택들도 많이 줄 테고. 그러면은 혜택 주고 싼 집이 아직도 빈집으로 있는데 집값이 계속 비싸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럼 집값 하락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분양가 하락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지금 서로 밀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서로 올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집값이 올라간 만큼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 분양하게 둬도 된다. 그런데 왜 미분양 그거 없애요? 또 뭐 건설사 종부세도 완화해줬죠. 미분양 주택들. 그런 부분을 보면은 가격 떨어뜨리지 말고 건설사들 손해보지 않게 미분양 잘 해소해라,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라 그래요? 대구 투자 문의 급증 하면서 뭐예요? 규제 완화 이후 문의가 늘고 있다. 근데 요거는 뭐 믿을만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니까. 초기 투자금이 저렴한 분양가 3에서 6억 원대 아파트, 즉 뭐예요? 분양권 투기를 들어가는데, 분양권 투기는 초기 투자금 굉장히 중요하죠.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계약금 10% 정도 하니까 5천만 원. 그런데 이게 뭐 중도금 몇 차례 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랑, 혹은 아예 중도금이 만기 일시에 이자 면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초기 투자금 5천만이 가지고 나머지 중도금 다 보통 대출로 가죠. 2, 3회 정도 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정도 가지고 투자했는데 다음 사람이 피를 1억을 붙여서 사요. 그래서 6억에 산다. 실질적으로 5천 투자해서 1억 벌었다. 2배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분양권 투기의 장점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금 필요성이 적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저렴한 분양가, 저렴한 아파트. 그런데 또 저기서만 공시가격 1억 미만, 3억 미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뭐가 없어요? 환금성. 그러니까 환금성이 높은 곳에 몰렸다. 즉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다시 몰리고 있다는 소리다. 그걸 의도한 거고. 그렇지만 미분양 주택 상황은 앞으로 계속 좋지 않습니다. 뭐 대구 조금 해소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미분양 주택 현황 봤을 때 떨어질 때 확 늘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도구나 카우나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저번에 드린 적 있었죠. 요즘에 건설 시공 상태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현장들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 과거에 비해서. 그 이유는 과거에도 불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는 쉬쉬한 거죠.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보지도 않고 샀어요? 일단 지르고 보죠. 전화로 그냥 사요. 근데 요즘엔 그런 상황 아니죠. 입지 보고 와서 보고 그러는데 개판이에요. 소문이 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수요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개판이면 안 사죠. 소문 안 내려다 황금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수도 생기는 건데 집값 올라가는 상황 아니고 그러니까 막 불만들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게 생기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죠. 슬슬.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3개월째 증가인데 지방보다 수도권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 수도권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게 보이죠? 왜 늘어나고 있겠어요? 수도권으로? 지방은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그만큼 수도권의 거품이 크고 입지 좋은 데는 미분양 안 난다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합당한 가격이 아니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가요. 그래서 A 중국집 그 다음에 B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좋아요. 서비스 좋고요. 음식도 이연복 셰프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해요. 그리고 B 중국집은 그냥 동네에 있는 중국집이에요. 적당히 친절하고 그냥 적당한 요리사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입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는 짜장면 한 그릇에 3만원씩 받고 여기는 7천원씩 받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이건 자산이 아니니까 비교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도 뭐 물가 오르는 거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짜장면 값은 얼마나 올랐냐 이런 거 비교해 보려면 똑같죠. 입지 좋고 그렇더라도 너무 비싸면 잘 안 가게 된다. 저 가격에 살 수가 없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의 서비스를 누리고 내가 점심때 한 10,000원 정도 돼서 조금 더 서비스를 누리는데 그만큼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사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지방보다 봤을 때 뭐 집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만 드립다 비싸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거다. 그런데 돈은 마련하기 힘들어지고 서울도 지금 1년 새 5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새 2배로 늘었어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년 새 5배예요. 12개월 동안 5배가 됐는데 11개월까지는 2.5배가 됐다는 소리죠. 엄청나게 빨리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미분양이 빨리 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구라죠. 실제 현황을 보니까 강북구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216가구가 미분양, 그리고 동대문구와 관악구에도 12가구, 9가구 미분양, 이런 거 다 포함하면 400가구가 넘는다. 5배가 아니라 10배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은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우리 미분양 이렇게 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미분양으로 되는 건데 그거 아닌 상황에서 미계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지들한테 불리할 소리는 웬만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 미계약 1차, 미계약 2차, 미계약 3차, 미계약 4차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보다도 훨씬 많다.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불패라는 서울이. 그래서 지금 뭐 분양가 할인 외에도 뭐예요? 특화 설계 적용, 뭐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무상 혜택, 분양가 할인, 뭐 여러 가지 지금 혜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대로 뒀어야죠. 건설사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더 오른다. 이런 상황이 할인까지 해줘도 남는 게 많아요. 이 말을 부정하고 싶은 건설사들은 원가를 까든가. 그리고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입주도 안 됩니다. 지금 분양권 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한 10%는 성공하고 이 10%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매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 망하는 90%는 어떻게 되느냐? 전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투기 수요는 정부에서 워낙 규제를 박았으니까 이미 빠졌고 지금은 뭐마저 빠진 상황이에요? 실수요가 왜 빠졌냐? DSR 규제 적용과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들이 다시 들어올 수는 있더라도 예전만큼 많이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플러스 가격이 붙었죠. 요 세 가지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 가격에 받아줄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한 1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들은 운 좋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망한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망하면 어디로 가요?
갭 투기로 넘어가서 전세 수요 껴놓고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도 전세 주는 거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갭 투기로 껴놓고서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내 돈 안 쓰고 저기 세입자 돈으로 버티다가 팔면 되겠지. 그런데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투기 수요들이 감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비고 있을까요? 전세 가격도 지금 입주가 적어서 전세 대란이 난다는데 왜 이렇게 빈집들이 나와요? 여태까지 언론에서 말했던 공급 부족은 다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지금 실적 우려 1분기랑은 다르게 2분기에 지금 신났어. 왜요? 여태까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원가 상승 뭐 이야기했었는데 원가의 재료비 비중은 약 30%이고 레미콘 시멘트의 비중은 15% 미만이고 이 중에서 원가율 뭐 건설사에 100% 전가된다고 가정해도 0.2%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건설사 망했다. 건설사 안 망했어요. 원가 오른 거 0.2%에 불과해요. 그래? 그럼 분양가 올리면 안 되겠네. 아,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가는 올려야 돼요.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시전하고 있었는데 실체는 지들이 죽게 생기니까 밝히고 있다는 거죠. 또 건설업계에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신고가를 이야기하다가 미분양 증가, 주택 재고량 증가 등 집값 하락 신호가 없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미분양 증가, 주택 재고량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미분양이 늘고 재고가 쌓여도 매물이 쌓여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다. 지금 얼마나 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는지 보이죠? 저희는 계속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급 부족 아니다. 입주가 들어오는 건 플러스지 그게 조금 덜 들어온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고 가구 수가 늘어난 건 1인 가구인데 이들이 집을 살 여력이 돼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안 바꾸고 있는데 얘들은 계속 말을 바꿔.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돼요? 박쥐 새끼들 말 믿어야 돼요? 결론 미분양 계속 증가. 근데 이번에 미분양 증가는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미분양 증가랑은 달라요. 참여정부 때랑. 그때는 분양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집값 하락이 따라갔다면 지금은요 분양가를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보다 집값 하락이 먼저 나온 거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니까 미분양 증가까지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기까지 갔다는 건 집값 하락세가 앞으로 점점 더 짙어진다는 소리다. 다만 이제 해제 지역 일부에서는 감소할 수도 있다. 투기 수요들이 워낙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길래 아 저기 무조건 오릅니다 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전화만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냐. 그런 데선 일부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따라 들어가면 망한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